이런 다시 거군요. 할래? 다시 하자. 좋은데 왜? 다시 해보자. 좋은데? 아니 몇 개 써서 골랐으면 되잖아. 이번엔 가져올게. 아저씨 가로수길 갈게요. 살아가다 보면 네, 거기 신사동이요. 잔돈은 됐어요 아저씨. 오늘은 기분이 좋거든요. 몇 년 전에 멀어졌던 친구 놈과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아 재밌다. 이거 해야겠다. 게스트 올 때마다. 자, 다시 긴장도 풀리고 좋네. 아 이제 잡아도.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겹치지 말고요. 준비 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를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이거 써야겠다. 좋은데? 네, 새로운 목소리를 시작한 자가발전 17화입니다. 예.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새로운 게스트가 한 분 오셨어요. 게스트가 네. 또 오프닝을 하셨고요. 10화 만에 네. 저번에 예고한 네. 그 네. 게스트. 게스트분 자기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네. 꿈입니다. 뭐야? 아까 천리안으로 할 거라며 이름. 천리안 잔다리로 뭐. 이름이 몇 개야? 저희가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네, 막- 하라고 네. 하셨는데 어젯밤 제가- 꿈이요. 네, 어젯밤- 어젯밤에 네. 꿨던 꿈이 네.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젯밤 꿈으로 밤꿈씨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밤꿈. 꿈밤. 꿈밤. 꿈밤 밤- 좋네요. 밤꿈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꿈밤이요. 네, 네, 꿈밤. 꿈밤 씨 괜찮은데요? 반갑습니다. 이쁘네요. 네, 꿈밤 씨 감사합니다. 뭐 디테일한 자기 소개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걸 말해야 그냥 될까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 굳이 남들이 나에 대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 오늘 쩐의 정전 특집인데 왜 네. 본인이 왜 초대했다고 나왔는지. 생각하는지. 네. 저는 그냥 하시는 뭐 이렇게 일이나 뭐. 대한민국 쩐을 움직이는 개미. 쩐을 움직이는 앤트맨. 개미로 하죠. 개미로. 네. 근데 쩐이 움직이긴 움직이겠네요. 그러면요. 큰 그렇죠, 돈이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도 뭐 소비하는 걸로 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맞습니다. 흘려보낸 쪽이죠, 저희들은요. 네, 좋죠. 네. 꿈밤님은 계속 모으고 계시고. 뭐 아니 가져가시는 네, 분이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물려놓는 분. 흘러넣는 그 사람들이고. 네, 그러면 이제 원래 금융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일단은 얄밉게 제 돈만 벌어가면 되니까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쵸. 박진영 닮으셨어요. 목소리도 똑같을 거예요. 진짜 눈 박진영 감아가지고. 닮았어요. 박진영 좋아하지 않으세요? 박진영 빅팬이죠. 근데 진짜 똑같이 JYP. 생겼어. 박진영 또 나이 먹으면 진짜 똑같아. JYP 투자한 거 아니야?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좋아하시는 원더걸스 건가? 화이팅. 좋습니다. 뭐 개미가 한번 오셨고요. 네. 게스트로요.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지난번에 저희가 뭐였습니까? 땡땡페이 네. 전성시대. 땡땡페이 전성시대로 음흠. 조금 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반응 좋은데? 왜? 네. 재미로 봤는데 우리가. 내가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럴 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이 모니터링 몇 번 하고 오셨죠? 꿈밤님. 네, 그렇죠. 한 네. 20화 전에 걸로. 그런 저희가 거 20화를 안 했는데 아직 20화 마이너스 3회 거. 그렇구나. 남의 걸 듣고 오신 네. 거예요. 다른 거 듣고 오셨나 네. 보다. 뭐든 좋죠. 새로운 게 늘 좋죠. 모니터링을 몇 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뭐 그동안 자가발전에 한 마디씩 해주고 싶으신 분 이야기 있었으면 좀 해주세요 먼저. 다들 자가발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네. 그 말인즉슨 욕하시. 전혀. 아니요. 연상에 대고 욕을 하시네.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아쉬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차피 좀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팩트가 안 들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 보죠. 그렇죠. 들으시기에. 근데 네. 가끔 그냥 이렇게 킬링 타임으로는 충분히 괜찮아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 자가발전은요. 이게 들으신 다음에 호기심이 돋으면 그걸 또 검색하시면서 자가발전을 하시는 겁니다. 듣는 그렇죠. 분들도. 그래서 제가 그렇지. 자가발전 네. 2를 만들어 볼까. 제가 나중에, 많이 네. 생각하고 있어요. 짝퉁 제품들만 다루는 짜가 발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자동차만 생각하는 차가 발전도 생각하고 있고.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가발전을 넣어야겠다. 나는 그러면은 상표 등록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돈을 좀 벌어야지.
네 이번 주는 지난번에 그 페이 전성 시대에 이어서 뭐 돈으로 하는 다른 서비스들을 좀 갖고 왔는데 예. 이번 주엔 사실 제가 좀 저번 주에 그 페이 부분에서 제가 삼성페이에 또 열폭을 한번 해가지고 비판을 좀 받았었죠. 저한테 네, 빅잼이를 한번 두드렸는데 삼성페이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 저한테 준비를 다 하고 네, 오라고 그러니까 했고 아망드가 일주일 동안 삼성페이를 다 준비해 왔는데 제가 갑자기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니 설명 끝내고 왜 말을 안 해? 더 할 나 말씀 언제 말해? 해봐. 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근데 제가 관심은 많이 가는데 예. 잘 모르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쪽 부분은 좀 관심이 있어도 사실은 돈이 없으면 써볼 수가 없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IP는 법률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이긍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약간 긍정이가 네. 그 진중권 씨 성대모사를 만들어 왔어요. 오늘 방송은 진중권 씨로 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건 진긍정 씨로. 다음 주 제 소개를 그렇게 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 어떤 나와.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야겠나요? 서비스들을 소개하기 전에 네. 그 핀테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중에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인터넷 은행이라고 인터넷 들어보신 적 전문 은행.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아예 처음 들어봐요. 게스트분은 혹시 네, 저는 들어봤네요. 소개해 네. 주십시오. What? 외국 분이세요? 네, 인터넷은행 말 그대로죠. 지금 현재 은행들이 이렇게 그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점 위주로 이 대면 영업을 그쵸. 하고 있는데요. 예. 사람을 찾아오는 네, 영업. 그렇죠. 네. 그것들을 이제 비대면 영업으로 바꿔가는 컨셉이 인터넷 은행인 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네네네네. 보면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그 브런치들을 갖고 있는데 브런치라는 거는 지점들을 지점, 갖고 있는데 나 점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 키움증권 같이 온라인 증권사가 어떻게 보면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네. 이게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 데스크나 사무실만 유지하면서 그렇죠. 거기서 사람을 또 받는 건 아니고 그쵸.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은행인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뭐 과거에 이렇게 네. 그 합작으로 이루어졌던 은행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없고 지금 다시 해보려고. 글로벌 이제 트렌드에 맞게 또 어, 뭐 해보려고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온라인 통장 있잖아요. 왜 인터넷 통장 네. 종이 안 나오는 네. 난 네. 그 정도 개념만 생각했는데 훨씬 넓은 거네요. 그렇죠. 긍정 씨 코멘터리 해주십시오. 그 우리나라가 이미 한 90%는 대면하지 않고 금융 그 거래가 거래를 다 하죠.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사실 사실 통장 찾아가는 만들 때만 사람 가면 되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뭐 한 나도 안 절반은 다 가니까. 모바일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금융 규제 때문에 실제로 대면을 한번 해야지 만들 본인 수가 있죠, 인증이 최초에. 돼서 예, 뭐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게 네. 가능하거든요. 공정에는 보니까 대출도 그냥 인터넷으로 받아버리던데. 그냥 달라니까 주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러던데? 일찍 죽을 겸 자꾸 주던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번 파산할 거야 그럼 조만간에. 난 벌써 네. 죽었어. 아니 뭐 어쨌든 네. 그 인터넷 전문은행 이게 왜 나왔냐면 핀테크 얘기가 요즘 되게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버즈워드가 문제야 문제. 음. 예, 네. 이게 사실 문제인데, 개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음. 남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웰빙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도 핀테크 우리나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언론이죠, 언론. 에? IoT 같은 개념.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해봐라 했더니 그냥 만만한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니까 네. 그럼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하고 하려고 보니까 규제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되어 있어서 네. 금융자본이랑 산업자본이랑 둘이 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적인 얘기에서 오늘 또 청취율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핀테크를 얘기를 하면서. 농담한 거야. 긴장. 김긍정 씨 표정을 방금 봤어야 됐어. 땀 흘렸잖아. 순위 별로 생각 안 하신다면서요? 핏으로 변했었어. 이거 얘기하라면 어떻게 얘기해?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재벌분들. 네네네. 삼성. 네. LG. 아니 뭘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주어는 없어. 네 그런 쌈삐. 큰 집단 그런 그룹들이 네. 금융회사를 만약에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면 네. 사람들이 예금을 해놨는데 그걸 그냥 금고처럼 맘대로 꺼내 쓰고 네. 그렇게 슬퍼서 그래요. 슬퍼서. 네 금고처럼 막 꺼내 쓰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그 기업이 망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네. 이런 걸 분리를 하려고 네.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금산분리. 네 그래서 은행 지분을 네. 이런 대기업에서. 네 대기업에서 한 4% 정도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네.
뭐 다른 대기업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네, 거죠. 이익을 가질 수도 없고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대면을 해야지 뭐 거래가 가능하고 이런 네. 지점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전문 은행이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네.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터넷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법률 자체를 이제 뜯어고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고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4%에서 한 50%까지는 이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반절까지 가져갈 수 있네요. 예. 많이 풀렸네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집단은 안 돼요. 그 중소기업만 되는 거예요? 예, 자산 총액이 네. 5조 원 이상이면 너네는 그대로 4%고 그거 이하인 애들만 50%까지 해줄 테니까 만들려면 만들어.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근데 네이버도 뭐 한다고 네이버는 시가총액 15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치 네이버 못한 걸 되게 질문하지 마세요. 긍정 씨 표정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듣고 있죠. 참여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있죠. 일단 들어보고 코멘트 할게요.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다 들어보고 까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이 인터넷 은행들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예금, 적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보험 대출도 상품 하고. 판매도 되고 네네. 대출도 되고 뭐 신용카드 발급도 돼요 실제로.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을 실제 은행이랑 똑같이 네. 물을 하는구나.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아니 뭐 쫄지 말고 말해. 왜 무서워서 게스트 오니까 말을 쫄아가지고 못하겠어. 빨리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뭐 끝난 거예요? 아무튼 아니, 그래서 인터넷 네. 전문 은행 이 개념을 소개해드리려고 한 거니까 아, 여기까지만. 근데 이 말을 얘기가 할게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할 것들 이번에 얘기할 뭐 것들이 있는데 송금과 투자, 네. 뭐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이 이용한 있는데 금융 관계망을 하려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초행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센터에 있을 것이다. 이 송금이나 투자 같은 네. 게 이루어지려면 네. 그 규제가 완화돼야지 가능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예,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런데 이 규제를 계속 바꾸어가는 그 핵심이 아마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뜯어고치다 보니 다른 금융 네. 서비스들도 이제 숨통이 온라인 트이는 거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예. 거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스피드웨건 씨? 지금 불편한가요? 아니요, 안 불편한데요. 그렇죠. 이 민간인들은 안 불편합니다. 저는 양민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개미로서 긍정식 표정, 걸- 긍정식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아니, 걸어다니는 개미로서 네.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 제가 이걸 딱 인터넷 은행 뭐 P2P 그리고 뭐 핀테크, O2F 뭐, 네. 등등의 단어를 들었을 때 네. 단순하게 이렇게 가상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거 뭐요? 형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언론에서 실체 없이 실체 없이 예. 떠돌아다니고 언론에서 이렇게 좀 이런 거 장난감 많아요. 삼아 네, 맞아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웰빙 때도 버즈워드라고 그랬고. 네, 제가 IoT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 또 이렇게 개미지만 또 전공은 컴퓨터를 정말요? 전공을 해가지고 음, 그 아무리 봐도 이건 실체가 없다. 절대 우리 그쵸. 개미들이 이 이거 회사를 쫓아가면 안 된다.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인터넷 은행 자체를 왜 이렇게 그 나라에서 붐업을 해서 시키는지.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지금 뭐든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계속. 왜냐하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법원에 갈까봐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시기적으로 뭐 여러 사람의 생명줄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뭐든 우리가 했다라는 실적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이발소에서도 이번 주 이발소에서 나왔던 공공 IP 문제도 계속 거두시켜서 다른 걸로 뭐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죠 분명히. 그 업그레이드 했으면서 또 실적을 남길 테고 또 이 인터넷 은행도 뭔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떡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실제로 우리한테 네. 엄청난 도움이 된다든지 그러진 혁신을 불러일으킬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개념 때문에 그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네,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다른 혁신들이 일어날 수 맞아요.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네.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 이제 스타트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저희 외건 씨, 스미마셍. 외건 씨가 아니요 좋아요 이런 참여 좋은데 외건 씨가 한마디 할 때마다 긍정 씨가 움찔움찔 올라가겠어. 얼굴이 점점 까매지는 것 같아. 네. 이 오늘 그 예. 저희가 이
개미라고 해서 데려오셨지만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일도 하고 계실 테고. 병정개미쯤 네. 되시는 분이니까. 아 병정개미 말고 그 뭐야 저기 뭐지? 매미라고 할게요. 왜 매미 나오는 이제 거야? 곧 죽어. 매미 곧 다 죽어. 네 좋습니다. 앤트맨 정도죠? 네. 네. 커질 수도 있고요. 예. 하이. 그래서 넘어갑시다. 말씀드릴 게 첫 번째로 뱅크월렛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 이건- 넘어가 편집당한 수준이잖아 거의. 이거는 뭐 카카오페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다른 나도 거예요. 지금 카카오페이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음 카카오에서 낸 서비스고요. 네. 이름만 보셔도 알겠지만 은행? 써보신 분이 지갑? 계신가요? 카카오. 저희 지금 이 앤트맨들끼리 예. 활발하게 돈을 주고받거든요. 저도 이거 되게 잘 쓰고 네. 있거든요. 이거 그럼 뭐 앤트맨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지금 서비스입니까? 이 뱅크월렛 카카오는 네. 그 일단은 카카오에서 기획을 하고 네, 그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게 저희 앤트맨 씨가 예. 약간 What? 뇌가 엔트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엘트야. 내가 없어가지고 욕한 게 아니라 아, 내가 말을 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 내가 깜빡깜빡하시네요. 내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전문 기관들이 네.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여기 아마 그 네,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 기관이. 금융결제원. 결제원이 같이 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벤 업무를 다 결제원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들이 사실 이 서비스를 준비한 건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 사이에도 법률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네. 뒤늦게 런칭을 한 거고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죠. 내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돈을 보낼 수 있지만 네. 그 계좌번호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돈을 보낼 카카오 수 있다. 아이디만 있어도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네. 좋은 거고 돈을 받은 다음에 이게 그 송금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다음 날 24시간이었던 네. 거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출금을 할 수 있죠. 제 계좌로.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우리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뱅크월렛 카카오는 예.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네.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어디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같이 도와주고 있다. 예. 네. 그리고 카카오톡은 예전부터 이걸 하려고 했으나 법률적 문제 때문에 뒤늦게 시작을 했다라는 예. 게 요지인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핵심은 뭐 특별한 아까 말했던 온라인 인터넷 은행처럼 은행의 역할을 띠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 내 계좌 그냥 연동시켜서 예. 내 계좌의 돈을 맞아요. 남한테 편하게 쏴줄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원래 음. 그 말씀하세요. 뱅크월렛 음. 카카오잖아요. 네. 이전에 2013년에 원래 금융결제원이랑 시중은행들이랑 합쳐서 뱅크월렛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실제로. 정말요? 본것 같아요. 네. 뱅크월렛이 있었는데 네. 카카오가 이걸 보고 이제 같이 하자 해서 뱅크월렛 카카오 그럼 그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융결제원 입장에서도 뭔가 한 건 더 확대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들이 할수 금융결제원 있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중요한 사업이었던 건데 거기에 카카오가 이제 인볼브가 껴들으니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인볼브가 더 된 거죠. 예. 잘 됐다고 표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금융결제원 왜냐하면 입장에서. 카카오가 갖고 그렇죠. 있는 플랫폼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뱅크월렛 있잖아요. 뭐 예. 예전에 하던 예. 그거는 그럼 뭐 결국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이체되는 서비스였나요? 아니요, 그건 핸드폰 번호로 아마 폰번호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폰번호로. 예, 예. 그랬던 걸 이제 네. 카카오 가입자는 이제 많으니까 그건 그리고 더 가볍죠. 뭔가 핸드폰 예. 번호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뱅크월렛에 카카오 플랫폼을 합친 거고요. 그 원리 자체는 뱅크월렛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네. 카카오는 뭐 메시지 전송이나 친구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형태 그 정도만 이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알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서비스겠네요. 그렇죠. 특히 제가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카카오톡 쓰는 사람에서 이게 크게 마케팅된 것도 아니고 한때 마케팅을 잠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대적으로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처럼 막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넘어갈 텐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로 이체하시는 게 친구들끼리 계좌번호 굳이 안 물어봐도 바로바로 터치페이 이체해줄 수 할 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사용하시려면 맨 처음에 계좌를 등록하실 때는 뭐 OTP나 보안 카드 같은 게 필요한데 등록하고 나면 비밀번호 한 번만 쓰면 돈이 보내집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좌 등록을 했어야 돼요. 예, 받는 사람도 이제 뱅크월렛 카카오를 설치하시고 네. 계좌를 등록해서 받으면 그 계좌번호 계좌가 없이는 그 뱅크월렛을 안 깔고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뱅크월렛이라는 네. 게 전자 지갑이니까 거기다 그 돈을 지갑에 넣어야 돈을 사용하는 옮기는 거죠. 거죠. 예. 그 옮긴 걸 내 계좌로 빼낼 수가 있는 거고. 수수료나 이런 개념은 어떤가요? 원래 이게 수수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없었던 거고 카카오 택시처럼. 예. 음. 이게 이제 많이 퍼지면 수수료 한 100원 정도 붙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용자가 많이 늘지가 않아서 그 기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획은 다 연기가 됐고요. 또 우리가 방송했으니까 이제 또 엄청 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우리 엄청 유명하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팟빵 메인에 매주 노출되고 있는 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실 송금 방식으로 하는 게 네. 핀테크를 접근하는데 가장 기업이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가장 그리고 비기너 솔직히 방법. 말하면 저는 핀테크라는 개념이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 정도 네, 수준. 이 정도가 핀테크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거 세 발의 핍니다. 뭐 그럼 이제 세 발 말해 주십시오. 아니 뭐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 네. 이 부분 송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조금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여기 가입했던 은행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왜냐면 왜요? 카카오에 뺏기니까 점유율을. 정작 자기들 앱이나 자기들 서비스로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자기들은 죽 써서 멍멍이 준 꼴만 된다는 그래서 거죠. 뭐 하나은행은 이제 여기서 네. 빠서 하나엔 월렛이라고 또 그거 좋던데. 독단적인 그게 서비스를. 원래 네. 이거 카카오 원래 보다 전에 이전에 서비스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개편을 더 가볍게 했나 보군요. 어떤 느낌? 뭐 가까이 이것저것 다가오고. 기능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머시기는 어떻게 뭐가 좋은가요? 뭐 써봤어요 알지 내가. 그게 나는 똑같이 하나은행 그것도 계정 없어요.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 건데요. 네. 그 똑같은 컨셉이고 어쨌든 그 메인인 은행에서 당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그 하다는 거죠. 은행 서비스와 연계가 조금 그러면 접목이 가능하다는 이건 하나은 사용자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은행 회원만 되는 걸 테고 당연히 그쵸?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예. 받는 쪽은 그냥 해도 되는군요. 네, 네. 계좌가 없어도 네,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은행 사용자한테는 카카오 뱅커월렛 카카오보다 근데 훨씬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네. 보내는 사용자도 하나은행 어카운트가 계좌가 있어야 네. 결국에 받는 거니까 네. 결국에 은행 입장에서는 카카오 월렛을 이용을 하거나 본인 얼로 서비스 이용하거나 이용할 마찬가지인 예, 상관이 건데. 없고 어쨌든 근데 자기네 이제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자사의 서비스가 그 플랫폼을 더,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되게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음. 그래서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늘 지금 뭐 긍정 씨도 그렇고 뭐 스피드 웨건 씨도 그렇고 네네. 꿈밤. 외건 됐나요? 꿈밤 씨, 스피드 웨건 씨 개미맨 앤트맨이죠. 네. 네, 뭐 아무튼 여기 앞에 계시는 게스트 씨도 그렇고 음, 다 그 집중하는 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항상 네. 받는 쪽이 계속 의식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 네. 가볍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끝나고 이제 회식을 했어요. 네. 회식을 하고 회식이니까 엠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엠빵을 했는데 회식하면 보통 은 실장이 사주는데. 엠빵을 합니다. 오늘처럼. 네. 근데 엠빵을 했는데 네. 그 돈을 나한테 넣어라 했는데 내가 뱅커월렛으로 줄게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때 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뱅커월렛을 깔 이유를 내가 돈 받으려고 그것까지 해야 돼? 음. 그쵸. 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사실 어떤 의미로 머리를 조금만 쓰거나 방법을 바꾸면 굳이 받는 사람 쪽에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뱅커월렛 카카오보다 아까 말했던 은행사가 하고 있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그거랑 네. 비슷한 서비스 송금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름이 토스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 오, 얘기하시는 급하게 겁니까? 넘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여기서 잠깐 네. 네, 스피드 웨건이 등장했다. 이렇게 찝어주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서 잠깐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은 실장이 말했던 네네네. 것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생각을 뭐 은행들이나 안 해봤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중에 수많은 은행들과 증권사들과 이제 저축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수수료 이슈가 붙는 거죠. 서로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네. 혹은 보내지는 플랫폼 입장에서 네. 수수료를 각 은행들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죠. 아, 그럼 하긴 그런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민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느끼지 못할 문제겠지만 그렇죠. 은행에서는 반대쪽에 돈을 넣어주면서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아마 네.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A라는 은행이 뭐 B부터 Z까지 은행을 모두 다 계약을 맺어야 계약을 되는군요. 맺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게 지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내가 개인 정보 팔아가지고 계좌도 만들어 주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냥 서로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친구들 참. 뱅커월렛 카카오는 그럼 앱을 통해서 그걸 대체했다는 거네요. 네, 그 그렇죠. 모든 은행사와 계약 커넥션을 맺기가 힘드니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앱을 결제와- 깔았다는 네. 게 그걸 다 대체하는 게 그쵸. 되는 걸 테니까. 네, 네, 네. 예.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걸 난 생각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 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게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네. 뱅크월렛에 돈을 넣은 다음에 그걸 또 꺼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밥
2만 원짜리 돈을 받으려고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거는 좀 영타겟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 젊은 네.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려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냥 금액도 사실 뭐 30만 원 이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쵸. 충분히 사실은 엠빵, 적은 금액이니까. 예, 최적화된 그 프로세스. 저는 그렇죠. 그때 많이 사용될 거라고 음. 확신하거든요. 특히 예, 맞아요. 뱅크월렛 카카오는 단체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오히려 거길 노린다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건데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수수료 이슈 때문에 네. 프로모션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제원에서도 충분히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맞아요. 이 거래하면서 네. 수수료를 지금 아마 결제원이나 카카오에서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수수료 이슈 때문에 사실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를 그렇겠네요. 내놓지는 어, 않고 뭐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 그 긍정 씨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또 돈이 안 아까 상대방 계좌 몰라도 보내는 예. 게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뭐 뱅크월렛 카카오 발전하십시오. 근데 얘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다 프로모션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그만 싸워 돼지들아. 왜 나랑 싸우고? 네 토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말이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토스라는 서비스를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예. 토스는 토스는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저도 예. 있긴 한지만 토스가 오히려 더 인지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예. 이쪽 분야에서는 Wha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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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거냐면 똑같이 송금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받는 사람은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해도 되고요. 네. 토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돈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은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제일 원했던 딱 좋은 그림이네요. 맞아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근데 아. 뭐 좋아 네. 넘어 계속 해봐.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토스페이라고 이제 나중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데 네네.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킬 거고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붙이지 않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유입할 때는 송금이 메인에 걸려 있지만 예. 추후에는 송금이 일종의 서비스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결제로 이제 다 걸로 밀겠다는 건데. 예. 근데 우리 지난주에 페이 서비스에 이 토스페이가 얘기가 안 나왔던 거 보면 아직은 진행이 안 됐나 보네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름은 나왔는데 이게 네. 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사용되는 않는 부분은 거죠? 아니어서 예. 쉽게 말해 그때 왔던 그냥 우후죽순 생기는 페이 중에 하나였던 거네요. 보다는 뭐 경쟁력은 있죠. 예. 그 분야에서 사람들을 산업 갖고 분야에서. 있으니까. 네. 네, 저번 주에 언급할 만큼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네네네네네. 부분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차별점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뱅크월렛 카카오는 네. 그 영업일 밤 12시가 지나야지 그 카카오로 받은 돈을 실제 취소시킬 계좌로 수가 있어요. 인출을 네네.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수표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지급 방지를 하는 거죠. 예. 쉽게 말해 그 이게 사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 네. 대책을 그렇게 해놨군요. 네. 근데 토스는 네. 송금을 하면 그 실시간으로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어. 또 차별점이 되겠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예. 대충 토스가 이루어지는 주고받고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냥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 뱅킹 이용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 토스 앱으로 그냥 네. 그 은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타행으로 연락처 보내는 적고 거. 그냥 네. 보내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네. 제 거 토스 앱에다가 네. 계좌를 연결해놨겠죠. 계좌 연결을 해놨어요. 네. 그 돈이 계좌가 나갈 연동돼 계좌. 있는 네, 상태고 돈이 나갈 계좌를 연동해놓고 제가 긍정 씨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럼 긍정 씨의 핸드폰 번호를 넣나요 거기다가? 예, 그렇죠. 그리고 금액 적고 보내기를 누르면 그냥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럼 긍정 씨한테는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나요? 저한테는 이제 보내신 게 만약 네. 제가 토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네, 앱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게 아니면 문자로 네. 웹 주소가 옵니다. 와요. 그 웹 주소로 들어가서 네. 내가 받고 싶은 그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면 네.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토스라는 업체가 그 안전거래처럼 돈을 가운데서 갖고 있는 거군요. 이게 뭐 일종의 네. 에스크로 서비스처럼 중개를 그러다가, 해주는 거죠. 네, 중개하듯이 갖고 있다가 예. 거기다가 계좌번호를 넣으면 계좌는 어차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 그거니까 예. 그냥 그 계좌에다 쏴준다는 거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뱅크월렛 카카오는 네. 금융공동망이라고 이제 네. 은행끼리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네. 뭐 송금을 하고 이럴 때. 네. 그래서 밤 12시가 지나야지 뭐 돈으로 이게 이체되니까. 되는데 네. 여기는 펌 뱅킹망을 써서 네.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가 아니라 회사랑 은행 간의 거래, 뭐 그렇죠. 자동이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처럼 쓰기 때문에 돈을 바로 꺼내고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엄청 빠르게 아니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 그럼 음. 뭐 하죠? 어차피 은행에서 거절하면 끝인데. 은행에서 거절한다는 게
그 받는 은행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아니죠. 건가요? 최초에 제휴 은행이 되어 네. 있지 않으면 토스가 그 단점이 네. 제휴된 은행에서만 일단 가능하거든요. 아 돈을 빼는 쪽에서 음. 제휴된 은행들만 할 수 있다. 예. 그럼 뱅크월렛 그 카카오는 모든 은행과 다 그쵸.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예. 결제원이 아, 껴 있으니까. 이게 토스가 네. 그걸 안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토스는 은행에서 해줄 이유는 없죠. 토스한테.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토스 아까 그 뭐 스피드웨건 씨가 말했던 네. 것처럼 그 최초에 은행들은 그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기 네. 때문에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 네. 남겨두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결국 은행이라는 게 돈을 보유하는 게 더 이득인 개인한테 돈을 가져가서 묵혀두는 게 은행의 수익 구조일 텐데 예. 이 어떤 의미로는 이 핀테크가 결국 돈을 빼나가는 맞아요.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자기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그 은행에서 아무것도 다 막아버렸어요. 네. 그러면 토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자기네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없죠. 아니죠. 그래서 아니죠. 한동안 자기네 음. 서비스한테 돈을 충전해서 써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굳이 그거는 그럴 할 할 수가 수가 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는 그럼 있죠. 유저가- 돈을 편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유저가 이제 갈라지는 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좋아요. 어쨌든 근데 감- 이 만약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토스 네.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송금됐다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네. 네. 문자로 링크로 오는데 음. 그걸 이용해서 스미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계속 토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몇 % 이상을 정말 가져갔다. 사용자가 엄청 많다. 예. 그럼 분명히 토스를 그대로 베껴서 스미싱을 이뤄내기겠죠. 우리가 이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청첩장이 좀 뜨니까 바로 청첩장으로 스미싱이 생기잖아요. 모바일 네, 네. 청첩장 그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모바일 청첩장처럼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긍정이가 저한테 100만 원 보냈다고 뭐 문자를 입금해라. 받았는데 그 링크에서 이제 돈 받으려면 어떤 계좌번호나. 내 계좌번호 쓰고 비밀번호도 써라. 이렇게 그래야- 된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은행을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뭐 나왔던 뱅크월렛 카카오나 예. 이런 게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받는 사람 입장 그리고 저희 꿈밤님 기억났어요? 외건 아니에요? 외건? 기억났어? 외건 앤트맨 외건 뭐가 할게요. 좋으세요? 외건 앤트맨 외건 앤트맨 할게요. 앤트맨 좋아요? 네. 앤트맨 괜찮으십니까? 네. 몇 번을 바꾸는 거야 이름이 이게 또 매력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음. 앤트맨 씨가 생각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 이름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됐고 난다. 자 네. 토스가 그래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했어요. 뭐였나요? 토스 프로모션은요. 클로즈 베타 때는 네. 사용자들한테 5,000원씩 아예 지급을 하기도 했고요. 계좌 인증을 받은 사용자. 예, 가입을 하면 송금을 하면 그리고 그냥 1원을 네. 입금을 해줬어요. 무료로. 네. 재밌지 않아요? 나도 재밌는 거.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딱 1원 받았는데 기분은 좋고 네. 그리고 이 돈은 프로모션 돈이잖아. 하는 분들은 네. 한 10,000명한테도 10,00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되게 기분 좋게 사람들을 그리고 그 참 재밌는 게 문득 생각이 드는 건데 앤트맨 씨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 10원을 주는 거는요. 예. 그냥 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내 그냥 안 계좌에 찍고 1원이 지나가지. 내 계좌에 1원이 찍히는 건요. 음. 엄청 기분이 좋아. 맞아요. 엄청 기분이 좋아. 기분적인 기분. 네. 기분적인 기분. 좋네요. 그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은 안 하죠. 예, 지금은 이제 그 프로모션은 네, 지금은 좀 1원 받을 됐고 수 없죠. 친구를 초대해서 네. 이렇게 또 받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건 나쁜 프로모션입니다. 그건 나쁜 건 네. 아니고 바이럴 루프라고 하는 아니면 프로모션인데 저는 친구를 초대하라고 하는 프로모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내 친구 어떡하나요? 집은 어디? 그래서 토스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규제 완화랑 조금 결부지어 말씀드리면 예. 토스도 이제 토스가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네. 국내에선 투자를 유치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 왜 그러냐면 네. 국내에서 투자하려는 곳들이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 되게 또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소기업청에서 투자를 한 곳은 네. 금융업 이런 데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국내에선 투자를 못 받고 해외에서만 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이번 1화 1부 초창기에 얘기했던 네. 인터넷 은행 얘기하면서 법률이 규제가 풀어질 거다 하면서 기업들이 뭐 몇 % 이상 주식에 투자를 못 한다. 예. 금융업 쪽에 예. 그런 법률들이 이제 풀어질 테니까 토스가 다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지금 긍정 씨 얘기는요. 이후에. 뭐 아마 이제 앞으로 더 규제가 완화되면 네.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토스 자체한테. 예. 그 제가 봤을 때 토스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왜죠? 전 반대 의견이시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긍정 씨와 예, 반대 예. 의견이요. 다른 아마 플랫폼을 하나 더 오픈을 하거나 이게 네. 그냥 그
유입만 되는 거지 이걸로 어떤 사업을 펼치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송금만 놓고 보자면 네, 송금 서비스만 놓고 보면 굳이 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그 앤트맨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네. 그 송금 서비스 외에 아까 말했던 뭐 토스페이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 없죠. 그거 자체가 가능성이 별로 그러니까 없다고 우리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네.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예. 네. 지금 인터넷 은행의 시작이 거의 핀테크의 시작이 대부분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게 예. 유로존으로 좀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일본으로 정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아오는 네네네네. 형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인터넷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게 시작이 된 게 어쨌든 거기에서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죠. 창업들이 왕성하게 네네네. 일어나서 그런 그 IT 쪽 창업과 더불어서 인터넷 은행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전산 시스템 자체가 안 좋아요. 네. 뭐 바로 1초 만에 돈이 가고 그런 저 개념이 프로세스가 우리나라랑 전혀 네.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은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이체 서비스들이 조금 더 편해진 편해지고 뭐 유럽도 그렇고 네. 일본도 바로 다이렉트로 네. 가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너무 편리성이나 그런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네.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혁신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쉽게 말해 그냥 앱 키고서 이체하면 그렇죠. 되는데 왜 그걸 써라는 네. 개념인 거죠. 이미 편한 세상인데 굳이 더 음. 편해질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런 건 말하죠.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예. 네. 이미 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안쓸 서비스를 것이다. 쓰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의견에 저는 뭐 와닿은 부분이 있네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스를 들어봤을 때 한두 번 써보긴 했는데 그리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말했던 대로 혁신이고. 근데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며칠 뒤에 다시 원래 쓰던 그쵸. 인터넷 뱅킹을 네.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긴 한데 해외 쪽이나 해외에서 투자받았던 게 더 와닿기도 하네요. 해외 쪽으로 진출한다면은 먹히는 곳이 또 생길 진출의 수 있을 이슈는 테니까. 없을 거고 최근에 그냥 해외 투자자들이 다 그냥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 아름아름 네. 아마 투자를 받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뭐 대표라던가 이런 양력도 아마 중요할 텐데 거기서 뭐 해외에 끈이 있을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긍정 씨 나아가서 우리나라 서비스 말고 이제 해외에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해외 쪽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해외는 전통의 강자가 있죠. 페이팔. 맞아요. 이게 또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거니까 예. 페이팔 소개를 좀 해봐요. 페이팔도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네, 네. 뭐 결제도 가능하고요. 핀테크의 시초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핀테크라는 아니에요. 말이 생기기 전 네, 이게 음. 뭐 할아버지. 백악기 공용 페이팔은 정도 되겠네요. 98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인데 뭐 이 창립자들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페이팔 마피아들. 안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페이팔 자체가 처음에 갖고 있는 형태는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할까요? 예, 여기도 똑같이 네. 구매자랑 뭐 판매자 사이를 이어주는 네. 뭐 송금, 그러니까 에스크로 서비스의 네네. 일종인 거죠. 네. 그래서 송금을 담당하는데 네. 그 게스트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네. 송금할 때 수수료 문제도 많고 뭐 그런 절차들이 되게 또 복잡하고 은행 자체도 오만 은행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페이팔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찌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페이팔은 조금 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미국에서는 사실은 너무 편한 서비스로 다가오는 그쵸. 거니까 성공했던 거군요. 예. 페이팔도 돈을 충전해서 쓸 수 있고 예, 그리고 카드나 은행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판매자 입장에서 페이팔을 그냥 일반 중고거래 할 때도 페이팔 같은 걸 넣어서 이걸 이용해서 안전거래와 같은 형식으로 거래를 할 수도 예, 있고요. 결제를 그렇게 음. 할 수 있고 뭐 좋네요. 페이팔이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소기업이나 그냥 작은 판매자들, 소상공인들도 페이팔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결제 구조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토스페이에 대해서 아까 앤트맨한테 물어봤던 게 토스페이도 이런 형태를 띈다면 이게 좀 페이팔처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예.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뭐 그렇다고 토스가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할 토스가 수도 있죠. 네, 잘 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십시오. 광고 넣어드리겠습니다. 토스 잘 될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토스가 그 일반적으로 은행 앱들이랑 달리 토스는 앱이 예뻐요. 예, 언제나 디자인 오타쿠들은 이런 걸 얘기하곤 하죠. 왜냐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은행권 앱을 볼 때마다 약간 그쵸. 쓰기 싫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핀테크나 온라인 은행들이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이뻐지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플리케이션들을 예쁘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네 서비스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별다른 지저분한 것들을 안 붙여도 되거든요. 얘들 수익 창출 어떻게 하죠? 수익 창출은 내가 생각할 게 아니죠. 저는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사실은 수익 창출을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자가 발전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쵸. 왜냐면은 자가 발전은 발전만 하면 돼요. 미안해요, 앤트맨이라. 앤트맨이라 자꾸. 앤트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앤트맨에게는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또 오늘 또 와닿네요. 음. 오늘 또 와닿네. 뭘 하든 우리 일단 수익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잠깐 주제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페이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알리페이도 이야기했나요? 네, 네, 했습니다. 했을 때 MMF들도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거 뭡니까? 사실 원래 우리나라의 그 네. 이런 페이 열풍, 뭐 핀테크 열풍이 불었던 게 사실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정말요? 네, 중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은행 거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중국에서도 사실 그 대금이 지급되는 그런 시일들이 길어요? 기간들이 길어서 어. 사실 알리페이 대표적으로 뭐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인데 예. 또 미국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테크겠네요. 그렇죠. 땅이 크니까. 네. 네. 근데 중국 자체가 일단은 폐쇄적인 국가인데 네네. 사실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을 다 오픈할 수 있었어요. 음. 어쨌든 정부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관리를 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알리페이였고 그 다음에 그 알리페이 안에서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 은행 예금처럼 예금을 단기 은행 예금을 들 수 있어요. MMF라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알리페이에. 예, 예. 그러면 어. 이자율을 그 제가 작년에 스터디했던 당시 한 4에서 6% 정도 이자율을 줬고 그러면 알리페이가 인터넷 은행의 작은 시작을 또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내부에다가. 사실 알리페이는 따라한 거는 페이팔이에요. 음. 페이팔을 모티브로 해서 네. 그들의 그 쇼핑몰들과 다 연동을 시키고 네, 맞아요. 거기서 남은 금액들을 이제 예금도 할 수 있는 그 예금 상품까지도 만든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는 뭐 하냐 이런 거 할 수 없니? 네. 그때 카카오가 등장을 했던 거고 그때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렇군요. 네. 이번 주에도 사실 알리페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네. 알리페이는 이런 서비스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와도 어색한 분위기 네. 그 서비스는 내용이 아닌데 아니네요. 예. 네. 알리페이 저도 중국에서 가서 네. 중국 은행 계좌를 트고 알리페이 계좌를 텄거든요. 정말요? 네. 그럼 이런 거 다 써보신다니까요? 네, 앤트맨이라. 앤트맨이라 직접 중국 비자 받아 가가지고 아니 개미는 바다도 건너? 북한은 못 건널 텐데. 맨이자 맨. 물에 맨. 뜨지 앤트맨. 안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가? 아니 북한은 넘어갈 수 있지. 아무튼 근데 이런 지금 앤트맨님의 얘기나 네. 아니면 긍정의 얘기나 쭉 들어보면 이런 핀테크의 시작이 좀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은행이 실제로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좀 시작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은행이 거에 안 비해서 불편해요. 안 불편하고 네. 좀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별로고 쓰기 불편하다 이런 거라지만 그건 작은 부분. 기승전 기능- 디자인이에요. 아니 기능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돈 뭐 보내기만 하면 바로 보내지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면 인터넷 컴퓨터를 켜서 하는 것보다 이거 실제 찾아가는 그렇죠. 것보다 네. 훨씬 편해요. 폰이랑 인터넷. 맞아요. 그렇죠. 인증 문제나 공인 인증 문제도 있고. 앤트맨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지금 그 스타트업 지금 아시아권에서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네네. 예.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핀테크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네. 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싱가포르는 은행이 제가 불편한 거 보군요. 은행이 얼마나 불편하면 얘네는 번호표가 없어요. 왜요? 번호표가 없고 그냥 가서 돈 주고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 보내야 되면 줄 서서? 줄 서서 그냥 번호표라는 게 없어요. 번호표라는 게 없고 그냥 줄 서서 그 점심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은행 밖으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요. 와. 그러면 돈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은행이 많지 보낼 않나 때까지. 거기? 은행은 많은데 번호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걔네한테는 그게 제일 편한 거야. 일상이라 불편한 걸 몰라. 네. 마치 그 걔네들 우리 배달 서비스 얘기할 때 싱가포르이 배달 없다고 배달 개념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불편하다는 걸 모르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각각의 그 대형 그 글로벌 대형 IB들 그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싱가포르에 대부분 헤드쿼터 아시아 네, 있죠. 퍼시픽 헤드쿼터가 있는데 예. 그들이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업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굳이 뭐 작은 애들 개미들한테 네네네네. 돈을 뭐 그러니까 그 받고 그러지 아시아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이 네. 싱가포르에 있긴 있지만 네. 걔네들이 일반인들한테 뱅크를 오픈해 놓지 않는다는 그쵸, 거군요. 그쵸. 예. 우리나라도 다 빠져나갔네요. 뭐 그것까지 내가 생각해 줄 필요는 네. 없지만 어쨌든
아니 나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난 싱가포르 가서 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아망드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게 네. 은행이 불편해야 IT 쪽에 핀테크가 발전하는 건데 예. 일반 대중에게 너무 편하게 와 있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로는 핀테크가 먼저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좀 애매하게 발전해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네. 문제는 아까 늘 계속 맞아요. 얘기하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맞아요. 있는 채로 발전을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발전하고 오히려 정작 발전해야 되는 이런 페이팔이나 뭐 토스 이런 것들이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예. 맞아요. 1부에서는 대충 이 정도로 은행 서비스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네. 2부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나누실 겁니까? 2부에서는 이제 돈을 보내고 받고 네. 예금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어렵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이제 돈을 빌리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좋네요. 오늘 게스트가 이래서 오셨군요. 네. 네. 저희가 앤트맨- 모르는 부분은 콕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앤트맨 씨는 앤트맨 씨는 엄청난 사람이네요. 네. 중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전 세계를 누비는 엔트가 집이 아닌데? 태평양에 있어요. 네. 엔트가 아닌데? 개미집이 저는 태평양 아래 엔트죠. 있으면 어떤 개미할 타는 엔트. 개미할기가 못할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죠. 네. 아저씨 오늘 본 면접은 왠지 잘 될 것 같거든요. 이 짓거리도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는 몇 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보냈었던 이력서가 노는 게 미안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좀 그래요. 사실 좀 분해요. 노력해도 늦었다는 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학벌의 한계